달성군은 지난 2일 화원초등학교에서 화원 첫내 체육시설 개장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 가족센터가 6일 디지털 창작센터 교육실에서 지역사회 통합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의 설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일 가사읍 문양리 마천삼 일원에서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3일 사문집 나루터에서 제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달성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볼링부는 지난달 열린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안정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대구관송미술관은 추사 김정의 탄신 240주년을 기념해 기획전 추사의 그림 수업을 4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소장작품 순회전, 기증작 특별전, 이음을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 신문에 4월 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이 학교 내 유유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화원 첫내 체육시설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일 화원초 학교복합시설에서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화원 첫내 체육시설은 981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으로 국제축구연맹 피파 공인 규격을 갖춘 풋살장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부에 막 구조지붕을 설치해 비나 눈, 미세먼지 등 날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공간으로 설계됐습니다. 운영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전담하며 주민 편의를 고려해 시간대별로 운영 방식을 차별화했습니다. 평일 저녁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배드민턴장으로 개방하며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 풋살 전용구장으로 운영됩니다. 시설 관계자는 학교복합화 사업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 환경을 혁신하는 모델이라며 이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객 편의를 최종 점검한 뒤 오는 5월 1일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학교 내 남는 부지에 체육시설과 공원, 경관형 화장실 등을 설치해 지역사회의 필수 거점을 만드는 생활 밀착형 복합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달서구 가족센터가 6일 디지털 창작센터 교육실에서 지역사회 통합활동의 일환으로 세계의 설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듭으로 엮은 실을 서로의 손목에 정성스럽게 묶어줍니다. 서로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라오스의 전통 새해 풍습인 바시입니다. 국경을 넘어 이웃의 평안을 기원하는 이곳은 달서구 가족센터가 개최한 세계의 설날 지역사회 통합활동 현장입니다. 결혼 이민자와 지역 주민 40여 명은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새해 문화를 공유하며 색다른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국 설날은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하는데 태국과 달리 태국은 4월에 시작한 거예요. 태국에는 4월이 제일 덥고 그래서 문 뿌리는 게가 축제가 시작합니다. 태국에서 설날에는 송클라라고 합니다. 태국에는 여기 보이는 거 불상가 있어요. 태국에서는 불상을 물 뿌리면서 자기가 올해는 어떤 소원이든 기도하면서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닦고요. 어깨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네, 이렇게 태국의 설날에 시작할 겁니다. 행사의 열기는 음식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찹쌀밥에 코코넛 밀크와 망고를 올린 태국의 망고밥,
그리고 우리의 송편처럼 야자당을 넣어 동그랗게 빚은 캄보디아의 놈프라이아이까지 이국적인 새의 양이 교육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망고밥 만들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한국의 대표적 절기인 한식을 맞아 준비된 시원한 창면과 화전은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 한국에서 베트남에 선한 좀 달라요. 한국에 선한에 가족 모임하고 그냥 맛있게 같이 먹고, 근데 한국에 선한에 그냥 모두 가서 인사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한국 좀 꼭 예쁘게 꼭지 예쁘게 만들고 너무 신나하고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어 펼쳐진 캄보디아 전통 놀이 버운꿈 토너먼트에서는 국적을 불문한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지며 승패를 떠나 함께 웃고 즐기는 사이 다문화 사회를 향한 공감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원준호 달서구 가족센터 관장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만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각국의 고유한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꽃피는 4월에 전해진 이색적인 새해 인사. 서로 다른 언어와 풍습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이웃의 안녕을 비는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다사읍 문양리 마천산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심는 나무, 함께 키우는 희망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훼손된 산림을 정비하고 병해충의 강한 수종으로 교체하는 수종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군 관계자를 비롯해 기관,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약 1만 5천 제곱미터 면적에 편백나무 500본을 심고 묘목의 안정적인 활착을 돕기 위한 관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심은 편백나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하고 피톤치드 방출량이 많아 대표적인 산림치유 자원으로 꼽힙니다. 군은 이날 나무 심기와 더불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산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식재된 묘목의 생육 상태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산림 인근 행사 시 화재 감시 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오늘 심은 나무가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산림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건강한 숲을 보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림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사문진 나루터에서 지난 3일 제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달성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인장애인복지회가 주최했으며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참가자들은 사문진 나루터에서 화원 유원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응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식전 공연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피 사운드 콰이어 합창단은 희망과 용기를 담은 무대를 선보이며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합창단은 전국 정신건강 합창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팀으로 이날 공연에서도 따뜻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이봉우 대표이사는 회원들이 함께 걸으며 성취감을 느끼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나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신적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인장애인복지회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공동생활과정과 주간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달서구 볼리동의 한 볼링장. 경쾌한 타격음이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유니폼을 맞춰 입은 선수들의 눈빛에 집중력이 서려 있습니다. 거침없이 굴러간 공이 10개의 핀을 시원하게 쓸어버리는 순간 지켜보던 이들의 가슴까지 시원해집니다. 여자 대학부의 전통 강호 계명문화대학교 볼링부의 훈련 현장입니다. 계명문화대 볼링부는 지난달 열린 대한볼링협회 장배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안정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전지혜 선수는 총점 1401점을 기록하며 개인전 1위는 물론 개인 종합 3위까지 거머쥐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문화대학교 전지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볼링장에 놀러 갔다가 그 매력에 반하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성적이 안 나올 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너무 많았는데요. 그래도 좋은 성적도 나오고 재밌기도 해서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시작이 좋았던 만큼 올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학년 김예은, 임예진, 전지혜 선수와 1학년 김민지, 임수정, 추진 선수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한 단체전에서도 값진 3위를 차지하며 끈끈한 팀워크를 입증했습니다. 이제 계명문화대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끔 다음 시합 때도 더 열심히 하는 계명문화대 볼링부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시합 패턴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던 것 같은데 코치님이 저희한테 맞는 코칭도 잘해주시고 저희 분위기도 더 좋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코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도 잘하고 더 좋은 성적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문화대 화이팅입니다. 계명문화대 볼링부 화이팅! 볼링부를 지도해온 추윤희 코치는 체계적인 훈련과 팀워크 덕분에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며 남은 대회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88년 창단된 계명문화대 볼링부는 전국대회 100회 이상 우승을 기록하며 국가대표와 실업팀 선수들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시즌 첫 출발을 기분 좋게 시작한 계명문화대학교 볼링부. 개인과 단체를 아우르는 고른 경쟁력을 확인한 만큼 이어질 대회에서도 이들의 시원한 스트라이크 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달서구가 4월 9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6 희망달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22개 기업이 참여해 총 88명을 채용하며 현장 면접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상담, 계층별 맞춤 상담, 무료 증명사진 촬영, 스트레스 검사, 취업 타로 등 부대 행사와 사회적 경제 드림마켓도 함께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일자리 청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달서구가 2026 지방자치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복지 발전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달서구는 조례 제정, 실태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과 예산 73.3% 사회복지 편성 등으로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서구가 기업돌봄학교 3곳과 협약을 맺고 치매 어르신 통합 돌봄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은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달서구는 인지 저하와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해 맞춤형 사례 관리와 연속적 돌봄 제공, 치매 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서구가 4월부터 선제적 방역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취약 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계획을 세우고 물품을 확보했으며 보건소와 각동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 27명을 채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합동 방역을 확대하고 공원 산책로에는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하며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전문업체를 통한 집중 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청소년 봉사단과 가족봉사단은 지난 2일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응원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4월 4일 치러진 검정고시를 앞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달 물품은 비건 간식과 비건 가죽 필통 등 친환경 꾸러미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봉사단은 응시생들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응원한다고 전했으며 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관심이 큰 힘이 된다며 나눔을 실천한 봉사단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가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물류센터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서는 삼성전자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했습니다. 가연물 관리와 전기 기계 설비,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구와 피난 통로도 점검했습니다. 또 초기 대응과 대피 요령을 안내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협조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신기선 서장은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사업 안착을 위해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일 성석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구 경북 청년 1185명 조사에서 생활비 구직 지원 수요가 가장 높았고 직무체험 선호도 두드러졌습니다. 계명대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계자들은 청년 고용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추사 김정희 탄신 240주년을 기념해 기획청 추사의 그림 수업을 4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총 4부 67점으로 구성되며 북부 세안도를 영남 지역 최초로 공개하고 남맹첩과 부리설란도 등 대표작을 선보입니다. 또한 예린더 블록을 통해 스승과 제자들의 예술적 교류를 조명하고 미공개 작품 7점도 함께 소개해 조선 말기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람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소장작품 순회전, 기증작 특별전 이음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기증 작품을 통해 미술관 컬렉션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지역 미술의 흐름과 예술 정신을 연결합니다. 이경희, 사동균, 박근술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순회전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포항문화재단에서 시작돼 대구교도소, 대구도서관 등으로 이어집니다. 또 대구교도소와 협약을 통해 수용자 대상 예술 감상과 창작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제13회 달서 가족축제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축제는 5월 5일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에서 열리며 사랑이 퐁퐁 행복이 팡팡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경기,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달서구민 및 지역 사업장 근로자 가족으로 달서구 홈페이지와 평생학습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30일부터 제2기 달서 글로벌 SDGs 아카데미 수강생 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4월에서 10월까지 주 1회, 총 16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달서구민은 물론 지역 직장인과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환경, 인권, 문화 다양성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이 마련됩니다. 또한 대전 미호동 에너지자립마을 현장학습을 비롯해 업사이클링 체험, 플로깅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학습 내용을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수강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달서 평생학습 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달서 평생학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육아읍 자연보호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제13회 달창지길 벚꽃축제를 앞두고 한정리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하원 20여 명은 도로와 산책로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축제를 찾을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벚꽃길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종수 회장과 김성진 읍장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와 대구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주도의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2026 도시재생 리빙랩 참여팀을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신청 대상은 대구시 거주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며 서류 및 대면 심사를 통해 2개 팀 내외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팀에는 전문가 매칭과 워크숍 팀당 최대 5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사업은 환경 개선, 벽화 정원 조성 등 주민이 직접 마을 변화를 이끄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및 대구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월암초등학교는 지난달 25일 학교 공개의 날을 맞아 시청각실에서 학부모와 함께 모두의 학교 책임 계약 선언식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선언식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언식에는 다수의 학부모가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부모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운영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교양문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며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부탁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캠페인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가정과 학교가 한마음으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구 월암초는 대구 미래학교이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아이비 관심학교로 교육 본질에 집중하며 연구와 도전을 이어가는 학교입니다. 문병선 교장은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혁신적인 배움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매곡초등학교는 지난달 27일 신학기 친구사랑 주간을 맞아 학교폭력 예방과 청렴 실천을 위한 특별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전교생 357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근절과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문 앞은 전교 임원단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먼저 웃으며 인사해요. 정직한 마음이 당당한 우리를 만듭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임원단 학생들은 직접 만든 피켓으로 배려와 우정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김종찬 교장은 서로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때 행복한 학교가 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월 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